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각 후보들은 총력 유세에 집중하는 등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 정당은 예기치 않은 막판 변수 차단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다양한 투표 참여 캠페인이 잇따랐습니다. 20대 대선 때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인 광주 전남에서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됩니다. 뉴질랜드로 도피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9년 10개월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돼 구속됐습니다. 허 전 회장은 하루 만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이 올 시즌 두 번째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또다시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하위권에서 반등을 노리는 기아로서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각 후보들마다 총력 유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대 변수로 꼽혔던 보수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됐지만 TV토론회 여파와 이낙연 전 총리의 김문수 후보 지지 등이 남은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율이 다가올수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 차례 TV토론회에서는 이 후보에 대해 방탄 정권과 괴물 독재 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검찰청도 없애버리고 검찰 수사도 완전 박탈, 검수완박에 또 대법관도 대법원장도 전부 탄핵, 특검, 청문회 다 나오라. 이런 무법천지에 국회가 어디고 이런 무법천지에 민주당이 민주당입니까? 독재당입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로 반전을 노렸지만 되려 논란이 커지면서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특히 내란 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극우 세력 등에 대한 단절 요구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하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직 재판 이제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 이런 문은 그런 질문은 성립하지도 않고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TV토론회를 약진의 기회로 노렸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오히려 곤경에 빠진 듯한 모습입니다. 특히 3차 토론회에서 원색적인 성적 표현을 통한 상대 후보 비방과 국회 해산권 주장 등이 거센 여론의 역풍을 받으며 두 자릿수 득표에도 비상이 켜졌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하자고 하고 최저임금 차등제 두자고 하고 이제는 국회 해산권까지 두자고 이 얘기를 한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접어든 가운데 각 정당과 후보들은 막판 돌발 변수 차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광주 시민단체는 제21대 대선 제3차 후보자 토론도 중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을 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규탄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오늘 성명을 내고 여성의 신체를 성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이 후보는 시민들에게 충격, 분노, 모멸감을 안겨줬다며 이는 심각한 여성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TV토론 중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노골적 표현을 언급해 비판받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6.3 대선 투표 동참을 호소하는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는 힘이자 희망이며 변화라며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닌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경제를 회복하며 전남을 위해서도 서남해안 재생에너지 시대 개막과 글로벌 AI 기업 솔라시도 진출을 위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기록했던 전국 최고 수준의 사전투표율을 이번에도 이어갈지 관심이 모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광주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넘지 못했던 문턱에는 경사로가 설치됐습니다. 또 가급적 1층에 투표소를 마련하는 등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오늘 광주시와 5개 구는 96곳 사전투표소를 일제 점검했습니다.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투표자가 많아야지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질 때 우리 시민들이 우리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92.5%의 투표율이 만약 달성되면 제 머리를 파란색으로 완전히 물을 들여서 지난 20대 대선에서 51.45%와 48.27%로 전남과 광주는 전국 사전투표율 1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본투표 당일 택배 노동자들의 휴무를 보장하는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쿠팡은 처음으로 참정권 보장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정권 행사하고 휴식도 온전히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고요.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한 20, 30대 청년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독려 활동도 펼쳐졌습니다. 어떤 정치적 위치와 능력을 갖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관심의 정도가 결정된다. 여러분들의 정치적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계엄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치러지는 이번 장미 대선에서 광주 전남의 투표 동력 캠페인은 마지막까지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지난 2014년 탈세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뉴질랜드로 도피한 83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9년 10개월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는데요. 허 전 회장의 재판이 기소 6년 만에 열리고 그동안 멈춰있던 횡령 사건 수사도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이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신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 씨가 국내로 강제 송환돼 광주교도소에 구금됐습니다. 검찰이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거쳐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겁니다. 2014년 탈세 등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다음해 8월 3일 뉴질랜드로 도피한 이후 9년 10개월 만입니다. 허 씨는 2019년 7월 양도소득세 5억 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뉴질랜드에 머물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강 악화를 불출석 사유로 들었는데 허 씨가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허 씨는 송환 직후 재판부에 구속 취소와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오히려 법제도를 이용해가지고 피해 다니는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가졌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송환돼가지고도 보였던 행태가 지금 뭐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까 그런 궁리만. 검찰은 허 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년이나 공판 출석을 거부하며 도피 생활을 해온 데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허 씨가 대주그룹에서 100억 원을 빼돌려 전남 담양의 한 골프장으로 넘겼다는 의혹도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하루에 벌금 5억 원씩 탕감받는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 씨가 이번엔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출연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우수 상품들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지난해 자체 쇼핑몰로 400억 원대의 농가소득을 제공한 데 이어 국내 온라인 유통업체로 판로 확대에도 기여하며 지역 농가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도의 들녘을 그대로 담은 들기름부터 청정바다에서 자란 해조류로 만든 국수까지 전남의 특산물을 활용한 우수 상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남도장터 로컬 우수상품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남도장터는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농어민에게는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전라남도가 출연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나 남도장터 측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떤 추가 할인이라든가 이런 행사에서 저희에게도 이익을 주고 다음에 도나 이런 곳에서 오프라인 행사도 자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고 인지도도 높일 수 있고. 남도의 맛 밥상 위에 피어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품평회에는 지역업체 60여 곳의 우수 제품 300개가 소비자를 만났습니다. 국내 온라인 유통업체 상품기획자 33명과 전국 우체국 쇼핑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크게 각광받으면서 로컬 우수 상품들이 전국 무대에서 잘 팔리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49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창출에 기여한 남도장터가 국내 유통업체로의 판로 확대의 기회도 열면서 지역 농가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광주 전남 최대 규모 육아 전시회인 KBC 베이비 앤 키즈 페어가 내일 여수에서 막을 올립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 관련 브랜드 70여 곳이 총출동하는 이번 KBC 베이비 앤 키즈 페어는 다음 달 1일까지 나흘간 여수엑스포 국제관에서 진행됩니다. 영수증과 현장 추첨 이벤트 등 다양한 경품 행사도 마련돼 육아에 관심 있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 광주와 전남은 가끔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저녁부터 전남 동부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보됐고 아침 기온은 순천 14도, 광주와 목포 15도 등 12도에서 15도, 낮 기온은 여수 23도, 목포 24도, 광주 28도 등 23도에서 28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의 부상 확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올 시즌 개막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 달여간 전력에서 이탈했던 김도영이 복귀 한 달 만에 또다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사실상 전반기 복귀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정의진 기자입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2대0으로 끌려가던 5회 말 김도영이 적시타를 때려내며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이후 도루를 시도한 김도영, 덕아웃을 향해 손짓하더니 결국 김규성과 교체됩니다. 교차 검진 결과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 김도영은 개막전에서도 왼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 달가량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이후 복귀한 김도영은 모두 26경기에서 타율 3할 3푼을 기록했고 최근에는 4경기 연속 홈런포를 때려내며 제 기량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부상이 더욱 아쉬운 이유입니다. 가장 경미한 1단계 진단을 받았던 지난번과 달리 특히 이번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2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4주 뒤 재검사가 예정된 만큼 사실상 전반기 내 복귀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시즌 초부터 김도영에 이어 박찬호, 김선빈, 곽도규, 나성범, 황동화, 위즈덤, 김건국, 박정우까지 주전들의 이딴 부상으로 팀 성적마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상황. 오늘도 도영이가 다치긴 했는데 안 아픈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실력이고 그래도 자기 몸은 자기가 좀 잘 지켰으면 합니다. 이번 주 위즈덤, 다음 달에는 이의리의 복귀가 예정돼 있지만 치열한 중위권 경쟁에서 반등의 불씨를 되살리기엔 험로가 예상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박병규 광주광산구청장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구조조정 가능성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한 것을 두고 노조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 지회 간부 50여 명은 오늘 오전 광주광산구청을 항의 방문해 박 청장의 구조조정 불가피 발언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말이자 무책임한 입장 발표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며 노조 측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사과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영산강과 금강 등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대선 국정과제 채택 정책협약식이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선거대책위원회와 국가하구 생태복원 전국회의가 오늘 국회에서 정책협약식을 갖고 영산강, 금강하구 초광역 대선 국정과제 채택과 함께 4대강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문에는 영산강, 금강 등 국가하구 생태복원 추진과 국가하구 수질 개선, 해수유통과 기수역 조성 등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과제와 해결 방안들이 명시됐습니다. 중견 건설업체인 영무토건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는 법정 관리를 신청한 영무토건에 대해 포괄적 금지 명령을 공고하고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영무토건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미분양 등 문제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들의 잇단 비위 연루에 대해 시민단체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민사회 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최근 여수시 일부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위 행위가 시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며 공공기관 내부의 견제와 감시 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해 왔는지를 드러내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금품을 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내부 감사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